자, 이제 군무원 면접 특강 제 2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1강 때 군무원에 적합한 면접의 용어들, 그리고 군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그 이외에 국방 정책이나 국방 백서와 관련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는 군무원의 5대 평정 요소들을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과 인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5가지의 평정의 등급으로 정했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래도 나는 중간 이상은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정말 과반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어떤 점수를 채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준비, 최대한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 면접 준비도 2가지의 어떤 그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필기에서의 약간 고득점이다, 필기 고득점자다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겠죠. 안정적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간 보수적이면서 약간 어떤 것을 좀 지키면서 어떤 안정적인 대답들을 해주면서 대부분 수렴하고 그럴 수 있다. 이것도 있다. 그 말도 맞다.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대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면접관에게서 요구하는 정보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필기가 흔히 말하는 약간 컷에 걸려 있어요. 컷에 걸려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약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기 위한 것은 더욱더 2번 이상의 어떤 긴 대답, 그러니까 약간 단답형적인 대답보다는 적극적인,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뭐뭐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약간의 기대라든지 아니면은 향후에 대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면접 때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대안 제시를 너무 자세히 하면서 면접관의 심경을 거스르게 하는 경우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이죠. 그 분야에 훨씬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당락에 대해서 결정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막 장밋빛 미래를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를 펴면 면접관들이 좀 속으로 코웃음을 한다는 거죠. 야, 정말 웃기고 있네. 우리도 못하는 걸 네가 하겠니? 너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건방지지 않게,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적 전략이긴 한데, 다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준비를 많이 했네. 정말 많이 알고 있네.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봐요. 어차피 정말 우리가 컷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80%의 불합격, 20%의 합격 가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20%의 합격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 애를 써야지 그냥 없는데요.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끝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한 번, 2번 있죠. 그래서 정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400개, 500개 예상 문제를 대비해야 하고 그중에 실전에서 10개, 20개 정도 질문이 나왔을 때 90% 이상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정말 모를 수 있어요. 일부러 모르는 거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답변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 여기도 나옵니다만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필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어떤 인성적인 요소,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아까 말했지만 그냥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환경에 잘 적응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뢰를 하고 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책임감 있으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성품을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이 그래도 수호 쪽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자, 이제 좀 변수가 전문 지식이기는 하던데요. 사실 여러분이 지원한 그 직렬들이 다 나름 이유가 있잖아요. 전공과 관련이 되거나 내가 전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이 이제 우선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이야기지만 성실하다, 뭐 열심히 한다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자가 필기 합격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성실한 줄 알아요. 이제 그 다음은 전문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 지식에 대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병렬식으로 명쾌하게 말하는 거 사실 군 문화에서 좋아하잖아요. 숫자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숫자와 전문적인 지식과 어떤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두 가지나 세 가지 말하고 싶을 때 있죠. 두 가지를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우선 뭐뭐가 있고 다음에 뭐뭐가 있고 아니면 세 가지로 말할 때도 정말 우선 다음으로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더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뭔가 포인트를 주면서 악센트, 방점을 찍듯이 말하는 것도 좋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숫자로 말하라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뒤에서도 또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